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요즘에 야간 방송 안 해요? 심야 방송? 합니다. 아까 제가 점심 때 틀었는데 점심 방송 하고 계시던데? 아, 점심 방송이요? 네, 오후에 1시쯤 12시 1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네요. 네. 제가 지나가면서 와서 다른 사람이었군요. 예, 네. 오늘 생일이시니까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오늘 오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남겨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오늘이 날짜가 이게 우연히 겹친 거겠죠. 우연이겠죠. 예. 예, 10월 26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 기일이 이제 같은 날이 됐는데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을 또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언론에서 네.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서거로 표현했다가 사망으로 고쳤다가 뭐 그런 언론도 있던데 어쨌든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12 쿠데타로 인해서 내란죄로 사법 처리를 받았던 분이니까 그것도 뭐 처음에는 무기징역까지 받았다가 예. 나중에 좀 감경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서거 표현이 맞느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북방 외교 이런 것은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쿠데타 세력의 또 주동 세력이었죠. 주축이었고 예. 그리고 뭐 가장 큰 것은 역시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천문학적 금액이고 상상도 못했던 금액 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쳐보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정경유착의 폐해고 그것이 꽤 오랫동안 우리가 후유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사망했으니까 역사가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부터 다뤄보자면요.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났습니다. 여당 경선 후보로 선출된 지는 16일 만이었고 지사직 사퇴한 직후에 만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사실은 없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였거든요. 후보로 뽑히고 나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가고 원래는 후보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꽤 오랫동안 경선을 했기 때문에 후보 지지도도 올라가야 되고 정당 지지도도 올라가야 정상인데 네.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민주당의 심장과 같은 호남에서 지지율도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컨벤션 효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논란이 됐던 국정감사 그거 대부분의 뭐 선거 전문가들 또 야당 의원들 국감 안 받을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면 돌파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얻었고 곧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그리고 경기도지사직 사퇴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 회동까지 그러니까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보다 잘 나왔거든요. 네. 그것은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라든가 혹은 국감의 정면 돌파가 좀 통했다. 근데 오늘 있었던 일은 뭐 며칠 지나야 또 여론에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주중 주말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여기에 기여한 것은 윤석열 후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옹호 발언 거기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안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개사가 논란이 치명타를 안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호남은 뭉치게 됐어요. 이재명한테 온전하게 표를 주지 않았던 호남의 민심이 이제 이재명한테 가는 게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이재명 뭐 이낙연 전화 통화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오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너무 맞습니다. 앞서 나가지 말라. 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그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 나오고 나서 그동안 정치활동 하지 않았던 걸 SNS 통해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팀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명분이 생겼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만났고 이게 다 이제 윤 전 총장의 발언 때문에 이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다 빠졌습니다. 예. 그것도 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본인의 SNS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거든요. 예. 자기만 이긴다, 나머진 다 진다, 뭐 이렇게. 그 왜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기뻐할 일 아닌가? 그런 거 올리고 하면 이제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게 홍준표 후보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본인의 실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일일 일망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혹은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딱 붙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 실수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네. 아내 발언 계속 사과 안 하고 오히려 뭐 우리 아내가 뭔 잘못이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 후보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 원 후보 딸을 감추고 싶었던 과거 막 다 드러나면서 원 후보한테 마이너스. 게다가 이재명 캠프에서 고발 안 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에서 원 후보를 고발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뭐 후보자 비방 고발한 상태다가 그 아내는 또 제명하라고 또 건의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원 후보한테 썩 좋지 못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원 후보가 뭐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은 정치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예.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의원 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뭐 종로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발목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할 때는 빠르게 토달지 말고 핑계 없이 사과하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다.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이 작가님 오늘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 그런지 입이 터지신 것 같습니다. 질문 안 드려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뭐 오늘도 또 제가 음력 생일 지내서 예. 매년마다 생일이 조금 바뀌는데 올해는 또 10월 26일 날 또 딱 생일이 걸렸네요. 예. 이건 뭐 누가 꽃다발 보내준지 모르겠습니다. 팬이 보내줬은 겁니까? 제작진이? 아 예. 고맙습니다 제작진. 네. 근데 네, 뭐 이렇게. 우리 제작진 여기 다 저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역시 또 그렇게 말해야 이 작가님이죠.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개사가 발언이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을 두고도 뭐 이게 어떤 핑계를 대도 잘못된 만남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그 지금까지 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당 대통령이 여당 소속이니까 탈당하지 않는 이상 여당 소속의 뭐 대통령으로서 여당 후보가 뽑히면은 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 만일 야당 후보가 선출됐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초청했다. 그럼 안 응할 겁니까 야당은? 응했겠죠.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YS 같은 경우에는 이해창 후보도 만나고 김대중 후보도 만났어요. 여야 후보 다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당 후보는 초청하고 야당 후보는 축하 인사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또 초대 혹은 축하 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야당에서 맹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지켜보면 되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의료원을 찾았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정치 인생의 출발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의료원이 불발되면서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변호사로서 그 성남시에 공공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불발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다. 그때 이제 공무집행 방해 그 성남시에서 이거를 이제 결정할 때 거기서 뭐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배받을 때였는데 뭐 성당이나 교회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시장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정치에 계기가 된 게 이제 이 건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등록하는 날 거기 가는 게 뭐 여러모로 좋은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서 거기 간 것 같은데 오늘 큰 화제는 안 됐어요. 예, 맞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캠프나 참모의 판단 미스다. 아하. 그럼 어디를 가야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어제 갔어야죠. 아, 어제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사퇴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화제도 되고 사람들이 이재명이 왜 정치를 시작했나? 저기서 시작했어? 이렇게 또 각인 효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데 어제는 그냥 경기도청에서 브리핑 간단히 가지고 오늘 가니까 화제가 전혀 안 된다. 제가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참모라면 오늘이 아니고 어제 가라고 아마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왕 의도 있고 그렇게 할 거면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네. 원팀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후에 저녁에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하고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게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예. 뭐 일단은 정세균 총리 또 아마 추미애 전 장관 뭐 차례로 아마 만날 겁니다. 예. 만나고 보통 이제 경선에서 같이 뛴 사람들이 뭐 공동 선대위원장도 하고 뭐 하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그러면은 진짜 고문이냐? 제대로 그 응낙을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당헌 당규에 당 대표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랑 같이 한다. 뭐 좀 그런 어떤 경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뭐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어떤 뭐 정치적인 자리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명예직인 자리고. 그걸 보면 고문이어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이걸로 뭐 원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 스무스하게 소위 말하는 영광로 캠프로 합류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네거티브 했다고 여기는 뭐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네. 서른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스무스하게 합류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합류가 이어지면은 뭐 영광로 캠프 원팀이다. 뭐 거기에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냥 원팀 된다고 봐요. 싹 바뀌시는 싹 건가요? 바뀝니다. 아니 그리고 예. 그분들이 뭐 오늘 정치하고 내일 안 할 겁니까? 예. 뭐 또 2024년에 선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원팀이 된다. 다만 지지층을 하나로 만드느냐 이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5개월 남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나쁘지 않다. 시간이 아직 길게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지지자들도 돌아설 것이다. 이런 판단을 이 후보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론조사 방식 어떻게 정할 것인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았는데 사지선다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요구한 거 좀 그게 우리였나요? 예,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양측의 주장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굳이 누구 이야기 혹은 누가 더 유리하냐. 홍 후보 쪽 이야기를 더 들어줬고 홍 후보가 더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SNS에 홍 후보가 뭐 충격적 여론조사 결과 내가 다 이긴다. 그리고 그 왜 충격적이냐 하고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꼴찌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윈지코리아 조사였습니다. 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많이 앞서요. 많이 앞서는데 문제는 당심이거든요. 네. 당심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많이 앞선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홍 후보 쪽에서 기대하는 것은 당심은 결국은 민심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 생각이겠죠. 그래서 윤석열 캠프로서는 어쨌든 뭐 홍준표 캠프보다는 메모드급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력도 더 있을 것이고 여론을 조금 뒤집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윤 후보 쪽에 네.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 게 현직 의원들도 지금 윤 후보 캠프 쪽으로 많이 지지를 보내고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분위기도 그러면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뭐 최근 선거에서 살펴보면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그것도 이 과거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즘은 더 그런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직을 탄탄하게 꾸리고 메머드급으로 꾸린다고 하더라도 바람 한번 불면 그걸 이길 수 없다. 특히 뉴미디어, SNS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됐다. 그래서 국회의원 몇 명 간다고 해서 뭐 당원 대의원들이 내가 믿는 의원이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움직인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친다 민심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어지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접촉을 했고 아마도 이제 대선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썩 어떻게 좋지 될지. 않죠. 예.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썩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활약할 길이 없습니다. 당에서. 아하.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예 안 받는다. 예. 그러니까 오라고 손도 안 내밀 거고 오라고 손 내밀어도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 아 정말요? 예, 이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을 때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궁금한 게 있었을 때 이 시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이 시장이 단식 투쟁했을 때 결국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찾아와서 만류했고 그걸 명분 삼아서 간뒀거든요. 단식을.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통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 네. 만약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좋은 건가요? 플러스 알파죠. 어. 굉장한 알파죠. 예. 예. 그리고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당 있다가 진보당 왔다가 다시 보수당 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개인으로 지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글쎄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홍 후보가 약간의 후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건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 제 말씀이 아니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호 의원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는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